네,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양대지수가 1%대 하락 네.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재미없죠? 네. 좀 좋아질까 싶은 그런 생각을 네. 하면 또 바로 떨어지고. 밀어버리는 그런 장세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수가 밀리면 정말 많은 종목이 같이 밀려요. 네. 그동안 뭐 시장 자체가 체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지수가 밀려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은데, 이번에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이슈 테마주들도 네. 모두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자, 수익 내기는 너무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갈 길이 좀 멀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내일은 제 옷처럼 시장이 빨갛게 물들기를 바라면서 네. 내일장 단서 저희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단서는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네. 이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나 싶었는데 미중 갈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 얘기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 역시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는 그 전쟁이 아직까지는 네. 진행형입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가 약간 후퇴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철폐가 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돼야 증시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이 변수는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 상방이 계속해서 가로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분위기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세 전쟁 역시 이제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정점은 지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네. 저점을 찍고 반등을 났었었죠. 그러나 결국엔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는 상태고, 가장 관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나빠질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H20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세세한 굉장히 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중국이 또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비화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점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어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 부닥칠 때까지, 핸들을 돌리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치킨 게임이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정말 증권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뭐 적극적인 어떤 부양 대책을 나서는 형태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대책을 좀 쓰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경기는 아직은 탄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태가 진행되게 되면 결국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죠. 네.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관광객,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진짜 눈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 이슈가 분명히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 장기화되게 되면 경기 침체나 우려감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올 때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경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저항선을 맞고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박스권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언급드렸듯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2,300선을 최저점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거기가 또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거기서부터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설 때는 주도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경기하는 전략을 펼치되, 중기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2,400, 두 번째로는 뭐 2,300 정도로 저점을 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중국 증시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증시 자체가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부양 대책을 쓰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도 지금 이제 정치적 이벤트를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6월 달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추경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연 대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한국 증시도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지 말자. 중국 증시를 보면서 한국 증시도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높지는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2,300 정도에서 바닥을 다질 수 있다는 측면이겠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역시도 우리한테는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살아있는 만큼 한국도 그렇게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겠다는 네.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코스피 지수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2,300에서 2,400선, 2,400선 정도가 이제 1차적인 또 한 번의 지지선이 될 겁니다. 2,300을 깼다가 올라섰기 때문에 1차적으로 2,300, 2,400 정도가 이제 1차는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보더라도 2,300 정도는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2,400에서 2,400에서 하단 정도까지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2,400에서 2,400 하단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시면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약간은 방어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4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 나올 때는 그때는 중기적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는 네.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될 종목들이 궁금한데 네.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먼저 리뷰해 볼 텐데요.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자, 어제 소개드렸던 GKEL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또 상승했더라고요. 자, 어제 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GKL 주가 오늘 강밥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GK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라든가 또 롯데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 오늘 상대로 선방했었죠. 네.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하고 대바닥을 찍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이 상당히 안전하고요. 또 설령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수급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받쳐주고 있고 아직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대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지수가 좀 더 밀려가지고 이 종목도 약간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계단식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겠다. 네. 여전히 이제 3월 달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허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면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단은 전려 좋겠고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한 종 더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자, HD 현대중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또 호실적이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있고요. 조선주들은 어차피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다만 지금 조선주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대비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언급드렸듯이 지금 조선주는 호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고 물론 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조선주들은 단순하게 가치주로 보시면 안 되고 성장주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조선주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출렁거려가지고 약간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이고, 눌림이 나오는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제를 펼칠 만한 종목이니까 조선주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주도주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살아날 때도 가장 먼저 앞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조선주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카지노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공략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하나엔진에 주목을 해야 하나요? 네, 주목하셔야죠. 지금 조선주들을 봤을 때 조선주들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주가람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중소형주들이 많고 네.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이 조선주들 봤을 때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죠. 조선 3사를 선두로 해서 네. 엔진 관련주 쪽만 이 정도까지만 범주를 딱 두고도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좀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을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과거에 이제 HSD 엔진이라고 하는 업체였었고 이 회사가 이제 한화그룹 편입이 되면서 한화 엔진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그동안 엔진 시장에서는 시장점을 한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G2 이제 두 번째 시장점을 가지고 있는 2위 업체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 업체가 이제 한화그룹은 이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엔진 수주 잔고가 진짜 1조 33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수주액, 지난해 전체 수주액이 벌써 60%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엔진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엔진 수주가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수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실적도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역대급 잔고가 남아있을 때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엔진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로 엔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빅3 조선 빅3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네. 업황 자체가 좋다는 부분들 또 MRO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 또 미국의 방산과 해양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겠죠. 여기다 최근에 이제 LNG 시장 자체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네. 그쪽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 조선 수주의 거의 70%를 싹 쓸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엔진만큼은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엔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과 수주장과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대가 보시면 되겠죠. 국내외적으로 엔진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조선시장 제재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일단 뭐 중국과 국내를 중심으로 조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 엔진 관련주의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강력한 조선업, 이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는 정말 강력한 호재고요. 아마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조선주는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 제가 보기엔 중기도 아니고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조선주들만큼은 단기적인 든다 개의치 말고 중장기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포트에 넣어둬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조선업황만큼 좋은 섹터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조선주다라고 할 만큼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호재도 가득한 상황인데 이 하나 엔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자, 이 종목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1차적인 반등세를 기록했죠. 네. 1차적인 반등이 오기 전부터도 야금야금 장기간에 걸쳐서 올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학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탄력이 좀 붙는 형태인데 여기서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가 됐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그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도 못 갈 때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물량을 다 소화를 해가는 과정을 보이고 다시 재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이번에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약간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대장주가 고점 물량 받고 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간다, 매집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 전략을 강화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매수가 오늘 종가 24,750원인데요. 네.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등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 전략이 필요하겠고 자, 목표가 일단 3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선박의 심장인 엔진, 그중에서도 하나 엔진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셨더라고요. 네, 저 오늘도 무료 방송 어디서 했고요. 보면 돼요? 자, 네이버 밴드를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비엔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방송 내용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갖자라는 그런 네. 맥락이고요. 그러나 그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조선주를 선두로 해서 그리고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제가 공개를 드렸으니까 네. 자, 무료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